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천문화관광사사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월미바다 열차를 찾아주셔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월미바다 열차는 이곳 바다역을 출발해서 공원역, 문화거리역, 박물관역, 다시 공원역으로 해서 이곳까지 돌아오는데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총 길이가 6.1km, 평균 시속 10km로 운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7m, 최고 18m 떠서 가는 도심용 관광 레일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은 한 40% 또는 45%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립으로 확대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가 8개 구가 있는데요. 북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매립된 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열차 아래도 바닷물이 들어왔었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왼쪽에는 제물포항이라는 작은 항이 있었고,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동일 아파트, 하늘색 지붕의 아파트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 이 자리가 어시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동일 아파트 옆에 빨간 지붕의 집들 보이시죠? 네, 새우젓을 담그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제물포항이라는 항이 있었고 오른쪽에 어시장 또 새우젓을 담그던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래포구 연안부지로 다 이전하고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대한제보 밀가루 회사 보이죠? 195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한때는 1000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자동화되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밀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옛날에 메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 메밀전을 부쳐 먹고 했는데 일본인이 들어오면서 밀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고요. 인천에 많은 제분 회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제분, 삼화제분, 평화제분 3대 제분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보면 북성포구 대한제분이라고 써있고 그 옆에 북성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북쪽 빠진 갯골만 보이는 포구가 보이죠? 한때 많은 목선 어선들이 들어왔고요. 회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지금 매립이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사라질 포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천 상륙 작전 때 상륙을 실시했던 적색해안 레드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바닷물이 보일 텐데요.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물이 한번 빠지면 4km 함께 갯벌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배가 들어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멀리 깊은 바다에 큰 배를 두고 작은 배로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날라야 했어요.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바다 밑에 모래를 퍼내고 일정량의 물을 가두어 놓고 문을 달아 놓았는데 그 문을 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문 내항은 1974년에 완성된 규모로 5만톤급, 만톤급 배 48대를 정박시킬 수 있고요. 1부두에서 8부두까지 철강, 목재, 섬유, 곡물, 자동차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산업화, 공업화에 큰 역할을 했던 시설이고요. 인천을 공업도시, 산업도시로 만들어준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8대를 정박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했는데 배들이 몇 대 없지요. 그 이유가 지금의 배들은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금요 인천 내항, 간문 내항은 5만톤급, 만톤급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요즘의 배들은 20만 톤이 넘어가요. 이곳으로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에 신항이 건설돼서 그곳으로 화물 컨테이너가 들어가고요. 크루즈터미널, 여객터미널이 송도에 새로 개통을 했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요. 지금 왼쪽 부분이 1부두 8부두 자리인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위락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천항 관문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데 저희는 바다 열차를 타고 관문 안을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 왼쪽에 커다란 벽화 건물 찾으셨나요? 커다란 벽화 건물이 있죠? 사일로라는 곡물 저장 창고입니다. 원래 사일로는 회색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렇게 커다란 건축물이 회색빛을 띠고 있으니까 우중충하고 보기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22명의 화가가 대기를 거쳐서 86만 5,400주타의 페인트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린 꼬마가 물조리개를 가지고 밀밭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장한 과정을 그렸는데요. 높이가 48m, 아파트 20층이 넘는 높이입니다. 저희는 지금 바다열차를 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많이 높아 보이겠죠. 2018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고요. 2019년에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 월미도의 명물 바다열차를 탑승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 사일로 벽화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월미공원역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월미공원역에서 하차하시면 월미전통정원, 월미공원을 관광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린 꼬마가 물조리개를 가지고 밀밭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장면은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그 꼬마가 어른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밀을 한아름 수확해서 나오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월미공원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어울려서 돈다는 뜻의 어울미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한자로 표기하게 되면서 월미도라 표기하게 되었고요. 또 월미도 모양이 있고 반달 꼬리를 닮아서 월미도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예쁜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월미 전통정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임금님이 멀리 행차하시면 잠시 머물던 행궁이 있던 터였는데 그 터에 전통정원을 재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월미 전통정원에 대해서는 문화거리역, 박물관역을 돌아서 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2층 건물이 보이는데요. 월미문화관입니다. 월미문화관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시식할 수 있고 또 궁중의상, 홀레복 등을 입어보는데요. 아직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체험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문화관에 들어가시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하죠. 월미문화관에는 환갑잔치가 잘 차려져 있어요. 물론 모조품인데 아주 그럴듯합니다. 월미문화관 찾아가셔서 환갑상에 앉으셔서 사진도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해양경찰경비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해군기지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경찰경비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월미도는 말 그대로 섬이었죠. 한때는 군사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외세 침입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이곳에 석축을 쌓고 이곳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바닷물을 데워서 사용하는 조탕, 해수욕장, 식물원, 동물원, 청소년 수련관, 호텔 등을 지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되게 되죠. 4월달에 벚꽃 축제 열차가 다녔고요. 신혼여행을 이곳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1950년 6월 25일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소련제 탱크 T-34로 밀고 내려오는데 저희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마지노선이라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되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륙 지점이 이곳 월미도였어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월미도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보름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전세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곳은 군사지역으로 50여 년간 묶여있다가 2001년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이 되었고요. 지금은 수백 가지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이 되었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문화거리역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문화거리역에서 하차하시면 월미 문화거리, 또 디스코팡팡 놀이공원이 있죠. 또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시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 무의도, 팔미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을 유람선에서 또 관광하실 수 있고요. 또 카페, 횟집, 레스토랑 지리하게 있어서 식사도 즐기실 수 있고 인천 앞바다의 낙종, 석양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종대교입니다. 지금 바다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 영종도에 있는 하늘도시입니다. 하늘과 하늘 가까운 도시다 해서 하늘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 옆에는 인천국제공원이죠. 좀 잘 지은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 때 상륙을 실시했던 그림 기치, 녹색 태양이기도 합니다. 요 아래 부분에 토지석이 서 있고요. 또 여기 유람선 선착장도 보이죠? 여기서 유람선을 타시고 인천 앞바다 구경하실 수 있고 또 영종도 건너가는 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의 영종도, 원래는 영종도, 삼국도, 시구도, 용유도 이렇게 4개의 섬이었는데 1992년에 섬 4개 가운데를 매립을 하고 일반 장소를 2개를 만들어내고 인천국제공항을 짓게 되죠.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 이전에 미국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곳이라고 화물 물동력으로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화물을 취급하는 세계적인 공항이기도 하죠. 오늘 그래도 날씨가 괜찮아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시설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영종도 옆에는 무의도라는 섬이 있죠. 무의도, 장군이 칼춤을 추는 세자에서 무의도라고 했는데 드라마 영화 촬영지였던 강화天수욕장, 셰미도 해수욕장, 또 호롱봉, 국사봉, 소흥봉도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지금 왼쪽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긴 다리, 무슨 다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천대교죠. 21.88 마라톤 하프 길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개통을 할 때 저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사장교 구간이 800m로 세계에서 6번째로 긴 사장교 다리이기도 하고 야경이 특히 아름다운 다리이기도 하죠. 저 다리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동국제도시까지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카페, 횟집, 레스토랑, 지리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주말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승객분도 많으시고요. 월미도에는 두
2개의 놀이공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화거리역에서 내리시면 마일랜드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월미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코 팡팡 DJ 아주 유명하죠. 74회 방송에 출연하는 그 놀이공원입니다. 생각보다 놀이기구가 아주 다양해서 젊은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보이시죠? 저 대관람차 타고 꼭대기 올라가시면 인천 앞바다, 인천 시내가 한눈에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관람차 한번 순찰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옛날에 인천에는 하도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함정물이 크게 있고요. 그 아래는 공연장으로 사용되어서 주말에는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한국해양박물관이 지금 있습니다. 24년 완공 못한데 지금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쿠아리움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박물관역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왜 박물관역으로 이름이 정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박물관역에다 하차하시면 월미문화거리, 놀이공원, 월미공원, 또 한국인민사박물관을 관광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내리시면 여기 월미도랑 또 한국인민사박물관을 다 관광하실 수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거기 가보셔도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아니요, 뭐 아무 역에서나 딴 데를 먹고 이거 문화거리역 같은 경우는 가까워요. 물이 보이는데 월미산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월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저 전망대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4층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인천시내 인천보다 조망 가능하고요. 또 가격이 착한 카페도 있습니다. 한국인민사박물관은 다른 타 도시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곳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하와이 1902년에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많은 인천 시민이 하와이 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국인민사박물관이 지어졌고요. 인민사박물관에 가시면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750만 명 정도 해외 덕후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도전정신 애완견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민사박물관을 둘러보시고 나오시면 뒤쪽으로 나무 데크 둘레길이 원산 정상까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나무 데크 둘레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한 40분이면 정상에 올라가실 수 있고요. 전망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죠. 요 앞에 인민사박물관 앞에 커다란 주차장, 무료 주차장입니다. 수용자 보시면 이곳에 주차하시고 관광하실 수 있고요. 하와이 이민자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어렵게 일을 해서 독립장 쪽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상금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가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 바로 다음해였어요. 우리나라 거의 세계에서 꼴찌가 서러울 정도로 가난하고 못살지였는데 하와이 인자가 보내신 상금에 나라에서 돈을 보태서 인천에 학교를 짓게 됩니다. 인천에 이 하와이 학자를 따서 인하대학교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공대로만 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인하대학교와 하와이인자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국립 인천 해상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에 이어서 수업료 무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 텐데 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죠.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미래의 바다 산하에는 입성하는 학교,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빛을 띠고 있는 건물이 앞쪽에 보일 텐데요. 바다 밑에 모래를 퍼내고 일정량의 물을 가두어 놓고 문을 달아 놓았는데 아시아 최대라고 합니다. 인천의 역사를 말하자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의 비류 왕자가 유리 왕자에게 세자자리를 내주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문학경기장이 있는 곳에 미추홀이라는 도읍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강 이남을 누가 차지했냐에 따라서 고구려 때는 매서홀, 신라 때는 소성, 아마도 소성 막걸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천 전통주입니다. 고려 때는 이곳에서 왕비가 7문을 배출되어서 경사스러운 고을이다 해서 경원, 인주를 거쳐서 인천이 되게 됩니다. 인천은 제물포항이라는 작은 항이 있는 그런 조용한 어촌이었는데요.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요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모두 인천 앞바다에서 있었던 외세의 침입이었죠. 그 결과로 분양항 원산항을 개항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천항을 1883년에 개항하게 됩니다. 인천항을 개항을 하자 그 당시에 수도 한양과 가장 가까운 인천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앞쪽에 오른쪽 앞쪽에 바다 건너편에 건축물이 빌딩들이 잔뜩 있는 그 뒤쪽에 조그만 산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이나타운 메가더 장군이 있는 자유공원이 있는 은공산입니다. 1883년 인천항을 개항을 하면서 그 은공산 아래에 일본 조개지 7,000평의 일본 조개지, 5,000평의 중국 조개지, 16만 평의 각국 조개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외국인 거주지에 원래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병도지로 쫓겨나서 또 조선인의 거주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일본, 중국,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인 그리고 조선인이 거주하는 그런 특별한 국제 도시로 탄생하게 되고 근대 도시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은 1호를 하는 타이틀을 가진 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청국 조개지가 지금의 차이나타운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그 거리를 계양장 거리라고 하는데요. 계양장 거리에 가시면 5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계양장 박물관, 군대건축 전시관, 봉화춘자장면 박물관, 대구로태 전시관, 또 한중문화관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요. 묶어서 입장료가 2,000~3,000원 합니다. 시간 되시면 박물관 투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기와집들이 보이는데요.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유흥용의 고가저택 양진당을 이곳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양진당은 실제 주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못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안방마린 보루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실 수 있으니까 고가저택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겠죠. 여기는 원리 전통정원입니다. 그래서 궁궐정원, 별수화정원, 또
인천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겨울이라서 물을 다 빼고 있는데 경북 양양에 있는 서석지를 이곳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정으로는 구연지, 에런지, 안상 등이 재현되어 있고요. 별서정원으로는 서석지, 복담원, 서세원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인가정원으로 양진당, 주화집 보셨죠? 또 초가집도 있습니다. 초가집 앞마당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윷놀이하기, 제기차기, 우물에 물리기, 가두리 방어 일지라기, 절구방어 찍기 등을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조그만 정자가 보이는데 월효정입니다. 월효정에 올라가시면 월미 앞바다, 4일로 벽화, 또 월미문화관의 한눈에 조언이 가능하고요. 언덕에 있어서 엄청 시원하겠죠? 여름에 더위 좋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월미공원은 모래비라기, 된장담기, 김장담기 등 이런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또 운행하기도 하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는 토끼원 사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 일가족이 살고 있고요. 토끼 한 30여 마리가 있어서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소풍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연못, 천덕궁에 있는 내전지입니다. 지금 문이 하나 서 있는데 통과일을 뚫었다고 하고요. 저 문 이름은 불로문입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이곳에서 실시되면서 월미도가 많이 파괴가 되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분들에 의한 미래비가 이곳에 추모비가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월미공원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보실 텐데요. 1883년 인천을 개항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했죠. 인천에는 제물포항이라는 항이 있고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부철도가 놓이게 됐죠. 또 외국인 거주지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수도시설, 전기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장을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천은 바다 갯벌을 매립을 해서 부지 확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는데요. 물론 일제시대 때 들어섰지만 해방이 되고 나고 일본인들은 다 일본으로 돌아가고요.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이 공장들을 우리 손으로 재가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바탕 역할을 했다.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 인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저 아래 지방에서 많이 인천으로 찾아들게 되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주로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충청도에서 그리고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인천에는 많은 충청도 분촌을 계시고요. 또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인천은 황해도민들이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또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황해도민들 많이 계시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냐고 하면 이쪽 중구, 또 동구의 인구가 거의 인천에 한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10대 대기업, 현대제
보시면 주황색의 건축물이 보이는데 저것도 간문 홍보관입니다. 저것을 좀 가시면 간문에 대한 해설을 들으실 수가 있고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관광버스가 나란히 서 있는 데는 8구로 무료 주차장입니다. 오늘 주차장에도 많이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 관광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 건축물은 원래는 건물 하역장으로 쓰는 착고 건물이었어요. 비어 있었죠. 그런데 지붕을 새로 얹고 유리창을 많이 대면서 현대식 건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상상 플랫폼이라는 복합 공연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8구도, 저 뒤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1구도인데요. 1구도와 8구도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위락 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재물포항이라는 산이 있었고,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열차 아래까지 바닥을 이루었고요. 왼쪽에는 시장, 또 새우젓을 담그는 곳이 있었고, 저 왼쪽에 있는 저 산 아래에 일본 쪽의 집, 청국 쪽의 집, 한국 쪽의 집, 또 저 조선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는 국제도시가 되었었다고 했죠. 지금 왼쪽에 빨간 건물이 있는 쪽에는 동화마을이 있고요. 지금 이 동해아파트 뒤쪽이 인천역입니다.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철도가 놓이게 되었는데, 이곳 인천역은 그 당시에 제물포역이라고 불렀고요. 출발역이면서 도착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죠. 처음 개통을 할 때 제물포역 인천역은 승객을 위한, 여객을 위한 역이 아니라 화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생산하는 쌀, 또 인천에서 생산된 소금 등을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제물포 항을 통해서 일본이나 만주로 반출을 했었죠. 지금 인천역 건너편에 화려한 문이 하나 서 있어요. 중화가라고 써 있는데요. 페루입니다. 전 세계 차이나타운에는 저 페루가 서 있고요. 저 페루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중국인 마을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4개의 페루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열차의 종착역이 월미바다역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모든 승객분들은 이곳 월미바다역에서 하차하셔야 되고, 또 이용하실 분은 하차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새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지품 잘 챙기시고요. 즐거운 여행